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꼽는다면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세상에 태어나는 탄생 순간, 생일일 겁니다. 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별들도 우리처럼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죠. 제임스 웹 그리고 허블 모든 우주망원경은 별들의 찬란한 탄생과 죽음의 현장을 겨냥합니다. 별들의 탄생과 죽음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단연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현장 중 하나죠. 1990년 처음으로 궤도에 올라간 허블 우주망원경은 벌써 34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쳐도 이젠 마냥 어리지만은 않죠. 3분의 1세기에 달하는 긴 세월 동안 우주를 관측한 덕분에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가 변화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수년에 걸쳐 똑같은 별을 관측한 이미지를 쭉 이어붙이면 마치 움짤 GIF 이미지를 보는 듯 무언가 모양이나 위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별들의 삶은 인간에 비하면 턱없이 느리게 진행됩니다. 수천만 년에서 수십억 년에 달하는 긴 수명을 살아가죠. 고작 30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는 건 아주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별의 탄생과 죽음의 순간은 별의 일생에서 가장 극단적인 순간이죠. 원래라면 아주 느리고 차분하게 살아갔을 별들도 가장 격렬하고 난폭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허블 망원경의 전체 관측 기간 동안 유의미한 변화를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별들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죠. 그리고 최근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그 놀라운 장면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들의 찬란한 죽음과 탄생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물병자리 방향으로 천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 물병자리 R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 동안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데이터를 쭉 모아서 실시간으로 별이 뿜어내고 있는 에너지 Z의 존재를 확인했죠. 이곳은 이미 진화를 마친 백색 외성 그리고 한창 진화 중인 거대한 적색 거성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쌍성입니다. 특히 무거운 별이 백색 외성에 루시안 게이네로 지나치게 가까이 들어오면서 별 질량이 백색 외성 쪽으로 빠르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 심바이오틱 바이너리, 일명 공생쌍성이죠. 백색 외성 쪽으로 적색 외성의 물질이 다량 끌려가면서 불안정해진 백색 외성은 양쪽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토해냅니다. 별 주변을 감싸고 있던 성운이 강력한 제트에 불려나가면서 주변의 독특한 모습의 성운과 잔해를 만들었죠. 이 쌍성을 이루는 두 별은 서로의 곁을 약 44년 주기로 맴돌고 있습니다. 서로의 궤도를 돌면서 거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제트는 강해지고 별은 더 밝게 증폭되는 현상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죠. 허블이 9년 동안 쭉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성운의 중심에서 변동하며 밝기가 변하고 또 동시에 사방으로 물질이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마치 실시간 영상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격렬하게 물질이 분출되면서 별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성도 목격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이 물병자리 R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신성 폭발이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930년경 일본의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이 별이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신성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확실하진 않죠. 이번 허블 망원경 관측을 통해 파악한 별의 Z 분출을 통해서 그 흐름을 거꾸로 추적해보면 대략 1100년 전 강력한 폭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심의 적색 거성은 1년 사이 최대 750배까지 밝기가 밝아지고 증폭되었고 아마 그 정도라면 당시에도 충분히 맨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 몇 개월에 걸쳐 서서히 밝기가 어두워지면서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요동치는 쌍성뿐 아니라 아예 별 하나가 폭발하면서 사라지는 초신성 폭발 역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현상입니다. 먼 거리에서도 그 빛을 충분히 볼 수 있죠.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 가끔씩 목격된 초신성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181년 당시 중국의 천문학자들은 현재 카시오페아 자리가 있는 방향 부근의 하늘에서 갑자기 등장한 흐릿한 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전까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불쑥 찾아온 손님처럼 등장한 별, 일명 객성이었죠. 이후 21세기가 되면서 천문학자들은 과거 중국의 기록에 남아있는 이 초신성이 남긴 흔적을 찾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50년 전 이 초신성 폭발이 정말 벌어졌다면 지금쯤 그 잔해가 어딘가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금은 은퇴한 적외선 우주망원경 YJ 데이터를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탐색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아마추어 천문학자 다나 패칙은 카시오페아 자리 부근에서 새로운 가스 잔해를 발견했죠. 그가 30번째로 발견한 천체란 뜻에서 PA30으로 이름 지어진 이 천체는 바로 1181년 역사에 기록된 그 초신성 폭발이 남긴 잔해로 추정됩니다. 맨 처음
PA30이 발견됐을 때 천문학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별이 죽고 남긴 행성상 성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독특했죠. 안에서 바깥으로 사방으로 곧게 뻗어나가는 기다란 촉수 같은 모습이 관측됩니다. 또 중심엔 아주 극단적으로 뜨거운 백색 개성이 살고 있죠. 백색 개성의 표면 온도는 거의 20만 도에 달합니다. 겨우 5천, 6천 도의 온도를 갖고 있는 태양 표면에 비하면 거의 40배나 뜨겁죠. 이건 지금까지 발견된 별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수준입니다. 중심별 바깥으로 16,000km/s에 달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물질이 퍼지는 것도 관측되죠. 이것이 강력한 폭발로 퍼지고 있는 초신성 잔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말 이 현장이 초신성 폭발이 벌어진 현장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중심의 백색 개성은 대체 어떻게 그 강력한 폭발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껏 남아있는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아주 드물게 벌어지는 희귀한 종류인 원의 X형 초신성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별 하나가 혼자 붕괴할 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백색 개성이 서로 충돌할 때 터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심에 아주 거대한 초거대 백색 개성을 남기면서 별이 터지더라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일부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별을 죽지 않은 별, 좀비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남게 된 좀비별은 아주 불안정하죠. 사방으로 강력한 항성풍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별이 언젠가 한 번 더 초신성 폭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죠. PA30에서는 니켈 성분도 검출됩니다. 니켈의 존재는 왜 중심별이 압도적으로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니켈의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아주 막대한 열을 만들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니켈의 동위원소가 방사성 붕괴를 할 때 걸리는 반감기는 겨우 6일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니켈의 동위원소는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금방 사라져야 하죠. 다만 압도적으로 높은 압력이 유지되고 있는 붕괴된 백색 개성이라면 니켈의 동위원소가 아주 긴 반감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하와이 캑 망원경을 활용한 코스믹 웩 이미저 관측을 활용해서 PA30 초신성 잔해를 더 면밀하게 관측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촉수 같은 구조들은 맨 처음 사방으로 튀어나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딱히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빠르게 퍼지고 있는 걸로 보이죠. 마치 사방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물질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중심에 아주 크고 무거운 물질이 직접 발사되고 남은 흔적이란 뜻이죠. 특히 천문학자들은 적외선 영역에서 확인된 분광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촉수가 각각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촉수와 멀어지는 촉수를 구분했고 이것을 3D 입체 모형으로 구현했죠. 사방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다양한 촉수의 한가운데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뜨거운 백색 개성이 덩어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촉수의 물질들은 약 800년 전부터 각각 한 방향으로 곧게 퍼져가고 있죠. 촉수가 퍼지고 있는 속도와 방향을 거꾸로 추적한 결과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 물질들이 중심에 모여드는 시점은 대략 1151년 플러스 마이너스 75년쯤입니다. 즉 정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던 1151년 즈음에 초신성 폭발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 추가 관측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초신성 잔해 한가운데 상대적으로 물질이 적은 텅 빈 공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촉수를 그리며 퍼지고 있는 물질들이 맨 처음 초신성 잔해의 정확히 한가운데에서 퍼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잔해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과거 원래 백색 개성이 있던 자리에서 퍼진 것이 아니란 뜻이죠. 중심에서 초신성 폭발이 벌어지고 나서 그 영역을 감싸고 있던 일종의 껍질 구조가 확장되면서 사방으로 아주 강력한 탄도적인 방출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번 3D 입체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파악한 속도 분포를 보면 이 탄도적인 방출의 속도 분포가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다는 사실인데요. 사방으로 퍼지는 촉수의 속도는 방향에 따라서 40% 수준까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물질이 더 빠르게 방출되고 있는 상당히 비대칭한 폭발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 고대 인류가 어떤 밤하늘을 바라봤을지 지금의 밤하늘을 허브르 주마원경에 선명한 눈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린 추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터지고 남은 별들의 잔해를 거꾸로 추적할 수 있죠. 우리 인류에겐 수십 세대나 지나 아주 긴 간격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천문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천년째
계속 똑같은 현상 하나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오래전 폭발이 벌어졌고 여전히 그 잔해가 우주 공간으로 퍼지고 있죠. 우리는 천년 전의 조상들과 별 하나의 폭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터진 똑같은 별을 여전히 1000년 넘게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보고 있으니 말이죠. 특히 별의 탄생과 죽음은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역동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조금만 인내심을 발휘하면 충분히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우주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죠. 별의 탄생과 죽음만큼 우리의 탄생과 죽음 역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아주 뜻깊은 또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닐까요? 허블 망원경은 갓 태어난 별의 탄생을 바라보듯 여러분이 태어났던 그 특별한 날에도 쉬지 않고 우주의 빛을 담았습니다. 흔하디 흔한, 그리고 사실 천문학적으로 딱히 의미가 없는 생일 별자리로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보다 허블 망원경이 실제 여러분들의 생일날 찍었던 우주 사진으로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념하는 건 어떨까요? 애니버스는 기념일을 뜻하는 애니버서리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인데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도 직접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날 허블이 어떤 우주를 바라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월과 일을 눌러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저 우주먼지의 생일 7월 5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고 선택을 딱 누르면 제 생일 7월 5일 날 찍었던 사진은 3열 성운이네요. 한 번 더 다른 날짜를 확인해 볼까요? 이번엔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날짜죠. 12월 25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과연 크리스마스에는 굉장히 또 아름다운 별들이 가득한 별 탄생 지역 사진을 찍었네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특별한 날, 여러분들의 생일, 여러분들의 연인과의 기념일, 혹은 여러분들 가족들과의 기념일, 특별한 날에는 허블 망원경이 어떤 이미지를 찍었을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30년 넘게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허블 망원경,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열심히 대활약을 하고 있는 제임스 우주 망원경까지 앞으로도 수많은 망원경들을 통해 더 아름답고 놀라운 우주의 모습을 보길 바라며 오늘 우주먼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